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중국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나와서, 그게 뭐 꽤 됐죠. 24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요 근래 이제 자꾸 이슈화가 돼서 한번 요거 좀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뭐 절대 권력이죠. 지금 벌써 또 뭐 10년을 넘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장유샤하고 이제 지금 이제 권력 다툼에서 아마 지금 장유샤한테 이제 좀 밀린 것 같죠. 뭐 보도 매체를 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25년도 4월 23일날 보면은 이제 중국국 내부에서 이제 권력 투쟁이 2년 가까이 이제 끊이지 않았고 이제 계속 이제 격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음, 권력을 그 권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온갖 추측들이 이제 난무를 했어요. 또 중국군 서열 3위 시주석이 이제 뭐 최측근이죠.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의원의 부주석. 이제 한 달 넘게 이제 소식이 없고 이제 뭐 실종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국 고위 인사가 이제 공중에 이제 허웨이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매체에도 이제 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공중의 시야에서 이제 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이제 공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아마 숙청되지 않았을까, 뭐 불길한 그런 결과를 의미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웨이 등의 유고를 이제 처음 전한 거는 이제 지난달 13일 4월이죠. 미국의 체류중인 전직 중국 언론인 자오란진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제 자오는 소셜 미디어 X에서 이제 하웨이 등이 지난달 11일 양회 전인 대회 정협 회의 폐막 직후에 이제 체포됐다고 이제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지난달 25일 미 워싱턴 타임즈에서도 이제 지난 2일에는 블룸버그, 그리고 이제 10일에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허웨이 등에서 이제 신비한 이상설을 갖다가 보도를 했고, 이제 그게 이제 사실로 이제 굳어졌죠. 그리고 또 워싱턴 타임즈의 보도로 이제 보면 뭐 이틀 후에 뭐 열린 중국 국방부 기자회견에서도 대변인은 이제 허웨이 등의 실각 여부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런 면에 대한 소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아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의례적인 이제 답변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국방 부장이 이제 조사를 받고 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또 이거 날조다 라면서 이제 분노하면서 약간 좀 뭐 신경질적인 반응을 냈었죠. 그리고 또 서방 언론 대부분 는 중국군 내부에 이제 엄중한 부패가 이제 존재를 하면서 시진핑이 이제 이런 장군들을 숙청을 통해서 이제 자신에게 이제 위협이 되는 이제 부패 세력을 갖다 이제 제거하고 뭐 있다고 이런 뭐 분석도 하고는 있지만, 이제 타이완 중화권 여러 중국 전문가 매체 시각에 따르면 좀 그게 좀 다르다라고 이제 전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들은 시진핑 주석과 장유사 장군 간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금은 장유사 세력이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그러니까 시각적 아래에서 장유사와
하웨이 등이 이제 맞서는 형국에서 최근 이제 화웨이 등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고 이제 화웨이 등의 실각이 확실하다면서 이제 균형이 이제 깨지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시주석의 이제 권력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약화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그 시 주석은 이제 두 파벌이죠. 이렇게 두 파벌을 갖다 이제 견제하고 균형하고 이제 이런 걸 틀 속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뭐 이게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장유사가 이제 급상승을 한 거죠. 예, 그 권력 투쟁에서 중국의 권력 투쟁과 관련한 새로운 해석 해석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 병력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결론은 이제 군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의 그 전국이 어떻게 이제 그게 전개가 될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주목되고 좀 봐야겠죠. 그리고 또 6월 30일이죠. 타이완 언론이 이제 미국 전직 고위 관료들의 주장에 인용해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이제 실각서를 집중 조명을 하는데요. 이 같은 주장은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내 고위 간부, 숙청, 그리고 이제 권력의 재편, 그런 움직임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타이완 자유시보 등에서도 이제 이 내용은 30일 집중이 보도됐다고 합니다. 하네요.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이제 트럼프 1기 대통령 때 행정부에서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그 마이클 플린 전 육군 중장이죠. 지난 27일 이제 소셜 미디어 X에 이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권력 교체가 이제 진행 중이다. 이제 이라는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플린 전 그 보좌관은 최근 막 이렇게 반중 극우죠. 극우 이제 성향이 이제 그 색채가 이제 많이 이제 짙은 그런 분인데 그게 뭐 저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뭐 우리도 뭐 보면 뭐 구구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그 구구 쪽에 속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유시보 그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한 건데 그 시주석이 이제 인민해방군 그 내부에서 이제 장여유사 그러니까 중앙군사의 부주석 그 세력을 갖다가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제지를 하려다가 이제 그게 이제 실패가 된 거예요. 실패를 해갖고 시주적 그 측근 그 허웨이 등하고 마오화 를 이제 각각 그 중앙 군사의 부주석하고 그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제 이들 모두가 이제 뭐 숙청이 된 거죠. 해임이 됐죠. 해임. 뭐 숙청이 된 거는 뭐 해임이죠. 뭐 현재 그래서 그 시 주석은 군 권력을 이제 상실하고 뭐 명목상 자유만 유지하고 있다는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또한 그 플린 전 보좌관이 공개한 그 사진을 이렇게 토대로 보면은 이제 당쉐샹 국무원 부총리, 천진잉 상하이 당서기, 장여우샤 부주석,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권력 투쟁이 이제 이런 인물들의 이제 핵심 인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 시 주석이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당 셰이샹을 뭐 공산당 총서기, 전 진영을 총리, 뭐 장 여우샤를 갖다가 뭐 군사의 주석에 앉히는 뭐 그런 집단 지도 체제. 옛날에 그 공산당 그때가 집단 지도 체제죠. 근데 이제 시진핑이가 이제 뭐 마오쩌둥 이런 그 옛날 주석 따라 하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가 이제 지금 이제 대치게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이제 복원이 이제 되는 거에 이제 합의를 뭐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버뮤다 그 주재 미국 그 대사와 베이징대 외국 경제 무역 대학교 교수를 지낸 그레고리 슬레이튼 이분도 아마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신 분인데 그 28일 날 뉴욕 그 포스트 기고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시주석의 사임이 이제 임박하고 이제 시주석의 이제 사임이 임박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임보다는 뭐 거의 뭐 실각되지 않을까. 뭐 말이 사임이지 축출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 후진타오, 그러니까 전 주석이죠. 그 공산당 그 원로들한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권력이 이제 그 전 주석 공산당 원로들한테 이제 권력이 지금 이제 장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진핑이 권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해지고요. 또 이제 그 시 주석의 그 건강이 뭐 약화해가지고 뭐 그런 약화설로 그런 이유로 이제 올해 그 8월 그 전체 회의에서 뭐 은퇴하거나 아니면 뭐 명예진만 유지할 뭐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 슬레이든 그는 또 푸핑에 있는 그 시중신 그 기념관, 시중신이가 누구냐면 이제 그 시진핑의 아버지죠. 시진핑의 아버지 기념관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관중혁명 기념관으로 이제 개명이 됐다는 점을 이제 들어서 이제 시주석이 이제 5월 말부터 약 한 2주간 또 공식 석상에서 이제 사라졌고 매체에서 사라진 거죠. 그리고 또 인민일보가 이제 그 해당 기간 그 시주석 그 관련 기사들 전혀 이제 싫지 않은 점 등을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상징후로 이제 꼽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차기 지도자 후보로 왕양 전 정엽 주석이 부상하고 있으며 장여우사와 후진타오가 이제 이를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3일 그 시진핑 중국 그 국가주석의 그 군권 장악의 그 1등 공신으로 이제 평가받는 사람이죠. 쉬치량, 그러니까 전 중앙군사의 그 부주석이 이제 급사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중국 관영 매체 그 신화통신의 인민해방군의 그 뛰어난 지도자였던 쉬치량 동지가 어제 2일 12시 12분 베이징에서 7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국어에 이제 기사를 냈고요.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친중 성향의 그 성도일보라는 거기서는 이제 베이징 소식통에 이제 인용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른 아침에 조깅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병원 이송이 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전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국 그 산둥성에서 이게 태어난 그 시치량은 이제 공군 조중사 출신이고 2012년도에 이거 12년도에 이제 시진핑 그 부주석이 이제 집권하면서 중앙군사의 부주석으로 이제 발탁이 됐고 그리고 2017년 이제 군서열 2위까지 이제 제1 부주석 자리에까지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매체들이 이제 시주석이 이제 2012년에 이제 당 총석이 선출 이후에 이제 군권을 이제 장악을 했고 기존 세력 일소에 이제 일소에 이제 권력을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일소에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의 그 힘을 좀 빼고 그리고 이제 시치량이 이제 그거에 이제 그 시치량이 이제 큰 역할을 이제 했다고 이제 2018년도에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또 그는 그 1988년부터 1993년 그러니까 푸젠성 성도인 푸저우죠. 푸저우 이제 우리 따지면 도겠죠. 이렇게 군마하는 동안 이제 푸저우 당서기를 지낸 시주석과 인연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주석이 이제 성도인 푸저우에서 이제 당서기를 할 적에 인연을 이제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두 사람은 이제 기존 가족처럼 이렇게 가족같이 이제 다름없이 이렇게 친분을 좀 나누고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또 유지를 했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또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새누리당 거기 이제 그 당대표 하실 시절이었고, 그 시진핑은 이제 여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당석이 할 적에 그 시진핑이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런 것을 이제 참고를 하려고 어차피 이제 당석이고 하니까 이제 경제적인 것도 이제 많이 이제 배워야 되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대표 하실 적에 시진핑이가 왔어요. 우리나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이죠. 그때 이제 당대표를 만나러 와서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랑 시진핑이랑 되게 이제 인연을 그때 이제 돈독하게 한 거예요. 원래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바빠가지고 면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그런 적이었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꼭 만나 뵈야 되니까 만나 뵈야겠다고 하고 이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 담소를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시진핑도 이제 주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전승전달 그 막루에 올라서 막 시진핑이랑 같이 이렇게 옆에서 소론 들고 막 그럴 적에 미국 매체, 미국에서는 그걸 참 안 좋게 봤죠. 그거는 뭐 우리 그 6.25 때도 우리나라에 이제 미군들이 와서 몇만 명이 전사를 하고 다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적대국인데 미국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 정치학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많이 돌았었죠.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저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뭐 총구에서 나온다. 마오쩌둥. 그게 뭐 중국 공산당의 그 유산이래요. 그 언어 자체가. 저는 근데 그게 총구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요즘에는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총구보다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얼마나 경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면 그 시진핑이 이제 하고자 했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2년간 이어진 대만 침공 작전. 물론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매체들이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시진핑이 이제 2년간 이어진 대만 침공 작전 핵심 인물을 그냥 경질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군 수뇌부는 또 숙청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군 내부의 정치 사상 교육을 또 이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시진핑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이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시진핑의 이제 어떤 딜레마라고 봐야죠. 그 인민해방군이랑 이런 거에 대해 딜레마가 형성이 됐고, 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로 지시를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명령을 실행한 주체인 군 지휘부에 대한 불신을 전변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매체들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 2년 새 국방장관 또 2명이 또 해임이 됐고, 핵심 전력 로켓군 수뇌부도 교체가 되고, 최근 대만 침공의 이제 작전부의 핵심 설계자도 이제, 그리고 또 중국군 서열 2위 허웨이동 이제 장군도 이제 실각이 됐고, 이러한 숙청의 배경에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패, 그리고 이제 이념의 충돌, 생각의 차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익 타산, 이익 분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시진핑에 대해 불만이 좀 쌓이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시진핑이 직접 뭐 그 발탁한 그 인물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숙청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실질적 자신이 구축한 그 인적 네트워크조차도 이제 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 그게 뭐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뭐 군 수뇌부의 뭐 부정부패, 인민해방군 내에 있는 뭐 오랜 세월, 그게 이제 부정부패라는 게 이제 인민해방군의 그 내에 이제 그 오랫도록 이렇게 뿌리박혀 있는 그런 부정부패,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지금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그게 이제 군사비가 이제 해마다 이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고위직들에 대한 어떤 부패 같은 게 이제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공산당 그 지도부가 군 장성들에게 그 충성심을 좀 이렇게 하려고 뭐 군의 그 상당한 그 자율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패가 이제 하는 그 어떤 시스템 기능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정부패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시진핑의 어떤 그 탄탄했던 어떤 그런 것이 부작용이 좀 있었지 않았나. 지금 뭐 그렇게 아마 보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그래요. 아니 지보다 잘나고 좀 잘난 사람들 갖다가 데리고 써야 그래야 뭐 좀 발전이 더 있고 그러는 건데, 자기보다 똘똘한 사람들 쓰고 그러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덜 떨어진 사람들, 이거는 뭐 이거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솔직히 지금 뭐 국내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쉽지는 않지만 뭐 이런 거죠. 뭐 우리나라도 여기에 지금 속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정부패 뭐 인민해방군, 그리고 뭐 군사비, 군사 이제 어떤 대비태세, 이런 게 좀 정신적으로 이제 해이해진 거고, 이제 솔직히 싸우기도 전에 그냥 무너지는 그런 축이 되는 거죠. 부패가 만연하니까 군지간의 어떤 그런 것보다 뒷돈 챙기기도 바쁘고, 뭐 그런 게 또 군에서 이제 부패를 하다 보면 이제 뭐 뒷돈이 생길 거고, 그걸로 이제 그 돈을 또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능한 인사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반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군사적인 장비를 이제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뭐 품질이 떨어진 뭐 이런 장비를 뭐 도입을 하고 나머지 돈을 갖다가 착복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결과가 계속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 국방부 그 보고에 따르면 24년도에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보고에 따르면은 미사일에 연료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맹물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이런 부패가 만연하니 이 권력이 이제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로켓권의 그 일부 미사일, 그리고 4.16가 이제 심각한 유지 보수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문제는 시진핑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시진핑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썼던 사람한테도 이제 불신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상관을. 그러다 보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부패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반부패, 말로는 반부패 이야기하고 방송에서도 나오지만은 부패 누구 숙청됐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은 그것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충성도가 높은 그런 인물들에게 이제
군 권력이 이제 집중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끼리 어떤 세력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부패를 끄집어내서 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뭐 숙청이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그 언론에서는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그 군의 그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죠. 힘이죠, 힘. 근데 뭐 군 내부에서 이제 그뭐 부패 문화가 이제 부패 문화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딜레마에 이렇게 이제 직면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전 정권의 어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로 공산당원들이 당원이 이제 지금 이제 권력을 이제 다시 이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나 뭐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패가 만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한계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한테도 이제 국민이 또 그런 정권을 또 뭐 옳게 보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뭐 공산권에 대해서는 뭐 이게 뭐 공산권이라는 게 솔직히 뭐 중국만 그러겠어요. 뭐 북한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쵸? 요번에 뭐 이란도 말할 것도 없고, 뭐 8월이나 9월에 뭐 실각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은 아마 조용히 이제 그 권력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 또 월요일인데 이렇게 일주일에 첫날인데 시간 좀 내서 요거는 좀 올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올려드렸어요. 또 뭐 시간 있으면 좀 많이 좀 봐주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